네, 안녕하세요. 시티랩스 기업분석, 재무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티랩스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은 제가 올린 블로그 포스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포스팅에 다 담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고 좀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놓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시트레스 재무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지난 연도 대비 약 2% 증가를 해가지고 1863억 원이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부채는 감소를 했고요. 자산 총계는 미비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입니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보시는 것 같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496억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자치 의무 금융자산이 66억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 아래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비유동자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지금 46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9% 증가를 했고요. 유형자산보다 높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채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채입니다. 이제 부채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장기 차입금, 전환사채 이렇게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지난 연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내 이제 유동부채입니다. 단기 상환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이제 기업이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신주이사건 부사채는 지난 연도 대비 모두 상환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입니다. 자본은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이 351억 원이고요. 결손금이 271억 원. 그래서 총 자본은 1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자본 영역을 볼 때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자본잉여금이죠. 이 부분을 되게 유념해서 파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4억 원이 잡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결손금, 이익 잉여금이 없죠. 이 기업 자체는 손실이 계속 나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본 총액 1134억 원에 대한 이런 금액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챙긴 그런 내역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자본의 구성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런 자본을 두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자본이 어떻게 704억에서 1134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일부 발췌를 했고요. 차가감해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은 전환사채랑 유상증자의 덕분인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못 버니 영업으로 돈을 못 벌어서 주식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영위를 했다. 1년을 버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금융자산, 손실난 부분들 모두 이렇게 상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전환사채랑 유상증자의 금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본은 지난 연도 대비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약 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10분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5 사업연도를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기업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관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잡혔다는 부분, 그리고 기타 비용,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역시 반영이 돼서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영업이익 26억이 영업이익 26억이지만 단기 순손실은 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역시 기타 비용, 금융 원가에 대한 원인인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 활동으로는 벌어들이는 현금이 110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셔야 될 게 아까 영업이익이 26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업으로 실질 현금을 벌어들인 거는 110억 원이에요. 이제 더 많죠. 이런 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영업 손실이 났어요. 영업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 당시 영업으로 창출한 현금은 4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돈을 벌고 있긴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왜 영업 손실과 영업 이익이 왜 이렇게 작냐? 이제 요거를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이제 간혹 만나게 되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부러 성과를 안 좋게 포장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경영진의 지분 관련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에는 대부분 매우 극히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감가상각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비나 설비 재투자나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설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 마찬가지로 시트랩스 같은 경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많고요. 그리고 꾸준히 설비 재투자를 해야지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쭉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3억 원 잡혔는데요.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 살펴보면 유형자산의 취득 얼마가 됐는지 이게 좀 살펴봤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9억 원, 2019년 9억 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년 약 10억 원 정도의 설비 재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설비 재투자도 약 10억 원 가량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영업활동 대비 영업이익의 차이가 많이 나죠. 약 80억 정도가 나는데 그럼에도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영업 현금 흐름의 조정 내역을 살펴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었고요. 손상차손이 있네요. 45억 원이 손상차손이 있습니다. 즉, 이 손상차손의 원인으로 이 기업은 지금 영업으로 실질 현금을 벌었지만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상차손 45억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인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그 실질 영업 현금보다 적게 영업 손실, 영업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영업권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108억 원인데요. 이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영업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법인 투자에도 35억 손실이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기업의 돈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텐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1탄에서는 이 기업의 돈을 못 번다라는 거에서 중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이 기업이 비영업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이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938억 원 비영업성 자산이 이제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이 영업으로 쓰이는 자산 외에 비영업성 자산만을 추린 겁니다.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투자, 관계기업 투자 이런 등등 해서 총 938억 원이죠. 근데 이 금액에는 부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채도 비영업성 부채로만 발췌를 해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순비영업자산이 465억 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질 이 기업의 여유자금, 여윳돈이 이 정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6%에 해당되는 자금을 가용할 수 있는 부자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보시면 금융자산이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됐나 이제 봐야 되겠죠.
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수준 3 레벨로 평가된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을 123억을 제외하더라도 순비 영업 자산은 342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금이 없는 기업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342억 원을 어떻게 활용했나가 이 기업의 분석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ROIC를 계산을 한 이유가 이 기업의 자산을 100% 활용해서 영업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영업으로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따져본 결과 3%가 넘는 것으로 나온 거죠. 쭉 보시면 ROA는 1.49,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하지만 투하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2%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 그 분석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티랩스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영업성 투자, 출자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본 가치, 기본 핵심 코어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에 돈은 많지만 그 영업 이외의 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는 자산은 925억 원이고요. 나머지 비영업으로는 938억 원이죠. 이 금액으로 뭐 타법인 투자도 하고 관계법인 투자도 하는 등등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이런 영업 이외의 것들을 이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지금 주가와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표고요. 조금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 개념도로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순비영업 자산에 대한 이 기회비용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순비영업 자산을 나누면 주당 568원의 가치가 더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기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비 영업을 반영을 제대로 했을 때 주가는 얼마가 됐을까로 본 겁니다. 뭐 물론 추정이고 예상이고 개인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회비용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740원이었는데요.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죠. 4월 30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비영업 자산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이 기업이 영업으로서의 가치가 적당히 산출이 되었다면 주가는 5,500원 정도로 반영이 되어야 적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펀은 10%로 기준을 잡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시티랩스 주가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예상이고 추정이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이념하시고 2001년 예측입니다. 지난 2020년 대비 30% 매출 성장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성장했을 때 이 정도 아직 적자고요. 결국엔 2배 이상 성장을 해야 겨우 영업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주가를 그대로 비교했을 때 펀은 900% 가량 된다는 것, 상당히 고평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 주식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지금 가격 자체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기업이 비영업 자산으로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의구점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영업 구조의 한계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자와 또 다른 뭐 출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기업은 어찌됐든 이 결과로 이 성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는 볼 수가 있고요. 타법인 출자로 아까 보셨듯이 35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되고 있는 금액 회사들의 내역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쭉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요약하고 축약했지만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10분 내외로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